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의 선투자자 여러분, 보라해. 보라해. 댓글로 누가 이거 어떤 분이 이거 도라이 아니냐고 해서 했는데, 누가 우리 그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팀한테 또라이 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욕부터 받고 시작하지 않아요. 시작할 때마다 모든 영상에 해봐. 보라해라고 보라색 할 때 그 보라입니다. 그래서 보라해라고 해서 무지개의 이제 마지막 색깔인 보라색을 의미하는 거고요. 끝까지 함께 가자, 뭐 이런 뜻입니다. BTS와 아미 관계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여러분한테 한번 해봐요. 도라이 아니고요. 보라해입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마지막 종목을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자, SK 이노베이션 우리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별로 투자할 매력이 없다 라고 하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가정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SK 온이 상장을 안 하고 얘가 있으면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 간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SK 이노베이션 주주분들한테. 자, 두 번째, 따로 상장을 한다. 그치. 지금 프리 IPO까지 진행이 됐잖아. 맞아. 요 코스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 맞춰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TCC 스틸 같이, TCC 스틸이야. 왜 이게 스가 많아. 여기에 철강주였었는데 그 배터리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돼가지고 평가가 바뀌는 PR이 7, 뭐 5, 뭐 이렇게 해서 25까지 빵 뛰었잖아요. 그래서 주가 큰 폭으로 솟았잖아요. 요게 가장 그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큰 폭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완전히 그건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상장? 그냥 정유주로 버려지는 거고, SK 온이 고성장하게 되는 쪽이 이제 그 온전히 지금의 그 펄을 누리겠죠. 뭐 75? 잘 된다면, 좋은 회사라면 상장한 다음에 이익 내고 75 정도 받을 거고,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뭐 지분 가치가 있다 또 이러겠지만 사실 정유주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정유주에 투자한다. 나는 그 SK 온이 상장하면 나는 정유주, 순수 정유주 갖고 있다. 지분이 뭐 얼마 있어도 정유주예요. 왜냐면은 본체가 따로 있으니까. 굳이 지주사는 지주사로 되는 거. 오히려 SK는 지주사도 아니지, 그 석유화학 회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좀 신기했어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돼 있는데 굳이 SK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할까? PR이 좀 낮아서 그렇게 안심이 돼서 그런 거겠죠?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땐 PR이 낮고,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퍼보다도 아마 차트를 눌렀을 때 차트가 안 솟아있었던 게 제일 클 것 같아. 아, 얘도 솟을 것이다. 앞으로 솟을 것이다. 왜냐면 사실 펄을 많이 보시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가격을 볼 때 그렇게 펄을 봐라, 그 주가 퍼센테이지를 보지 마라, 뭐 이런 거를 얘기 드려도 사실 차트가 되게 직관적인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노베이션 차트를 딱 보면은 이거 솟으면 대박인데 라는 모양이에요. 얘도 배터리고, 이 배터리가 있는 게 분명한데 얘가 만약에 LG 엔솔처럼 솟는다면,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가정이 들어있지 않을까. 자, 그럼 첫 번째 베스트 시나리오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성장 안 하고 얘가 성장해서 그 정유의 이익의 30% 정도까지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대충 몇 년 걸릴까요, 이제? 최소 2024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진짜 잘 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올해는 거의 벌써 실적이 나와서 그 올해 컨센서스가 이미 나와 있는데 올해는 거의 못 된다고 이미 컨센서스가 떠 있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돼야지 그나마 이익의 30%를 차지할 수 있지 않나, 컨센서스 상으로요. 영진이가 긍정적인 거예요. 저는 25년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진이가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얘기한 거고, 엄청 긍정적인 거지. 나는 그냥 25년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유주 하다가 25년 정도 돼서 좀 인정받지 않나. 상장을 안 한 상태에서요. 그 별 메리트가 없죠. 25년의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25년 1월달에 투자하겠다. 간단하지 뭐 이런 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죠. 전형적인 상장 테크. 우리 재벌이라면 분명히 물적 분할 상장 요 테크 무조건 간다. 그리고 이게 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설비 투자나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 IPO도 해서 10조 정도 자금을 들여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규모가 필요한 시기란데,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상장이래요. 상장했을 때 자금을 빨아들이기 제일 좋으니까 거의 높은 확률로 이미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 상장하면 또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되게 비싸게 상장할 거예요. 근데 이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겠죠. 나한테 주식 안 주잖아. 그러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공모는 따로 되고 이제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운이 좋다면은 상장하기 소문이 나기 전쯤에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다면은 그때가 좀 나올 수 있는 좀 좋은 순간 아닐까. 상장한다고 소문이 돌면은 이제 사실은 온 관심은 상장되는 회사에 가게 마련이니까 그 전에 뭐 상장되기 전인데 SK온이 엄청 잘 돼서 뭐 올해 뭐 흑자 전환이다 뭐 이런 소문이 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아마 SK 이노베이션이 그나마 제일 좀 좋은 순간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하네요. 근데 상장한다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다 쏠릴 거야. 아마 공모든 공모가 얼마다 뭐 얘는 지분 가치 얼마 평가할 거다. 그 다음에 실제로 SK온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들도 다 이쪽에 몰릴 확률이 거의 100%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완전히 달라요. 궁금한 게 SK 이노베이션에 양극재는 없죠. 없죠. 뭐 따로 우리가 봤을 때 양극재 막 비중 있게 실은 소식이 없어가지고. 첨단 소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딱히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라는 거죠. LG화학은 그래도 화학이 있지만 안에 양극재도 되게 큰 규모로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양극재 다 PR 75로 좀 인정받는 분위기니까요. 얘는 그냥 순수 정유가 남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자기 주가 방어하고 주주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뭐 배당을 늘릴 것이다. 아니면 우리 최소 지분만 매각할 것이다. 뭐 이런 지분 가치를 바라봐 이런 헛소리를 할 텐데 이러니까 우리가 경영자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자를 무조건적으로 우린 믿으면 안 된다고 확신해요. 오히려 진짜 정직한 경영자인지의 그 엄청난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을 한 다음 믿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지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전폭적으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검토한다, 뭐 한다 이런 경영자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가 솔직히 난 실력으로 올라온 분들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올라오는 분도 있다고 좀 생각해요. 특히 오래된 기업 내에서는 그럴 수 있지. 정치로 올라왔으면 말 잘하겠지. 검토 중이다, 뭐 너가 듣고 싶은 말 다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맞아. 경영자를 판단을 할 때. 실제로 미국 경영자들도 최고다라고 하고서는 뒤에서 주식 팔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최고다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오히려 좀 시장에서 불안할 때 괜찮다라고 말하고 주식을 사는 경영자들도 많은데, 이 행동, 오히려 말보다는 주식을 판다든가 산다는 행동을 보면서 이 경영자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유추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분 가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지분 가치 얼마로 평가한다 뭐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없는 거겠죠? 그런 게 지분 가치 있다고 사람들 이거 지분 가치 봐봐, 이거 평가해주기만 하면 여기서 주가 뭐 몇십 프로 더 올라야 돼. 이거 다 거짓말이고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속이려고 하는 건가요? 나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도 잘 안 믿어요.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를 누리고 나는 끝까지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 가는 게 지금 딱 운 좋게 좀 떨어졌어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거 땡큐 기회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러고 싶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SK 지금 걔가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맞아. 그런 좀 공감되는 얘기는 게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되게 우등생이잖아 지금. 1위에다가 증설도 잘 돼 있고 뭐 IRA 법안 수혜도 누리고 있고 하는데, 항상 평균을 90점 맞았던 애들이 앞으로도 90점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하죠. 반꼴찌가 1등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폭의 점수 상승이 있을까. 근데 얘가 꼴찌라는 소리 아닌데.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1등한 애가 계속 1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1등한 애가 조금 약간 슬럼프를 겪을 때 오히려 옆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주면은 이 애가 다시 1등으로 치고 가는 이런 게 더
현실성이 있지. 사실 꼴등하는 친구는 1등, 그러니까 물론 걔네가 꼴등 아니고 그런 게 올라가는 경우는 힘드니까 그만큼 퍼가 바뀌거나 이런 일반적인 철강주가 TCG 스틸처럼 이렇게 갑자기 성장주로 바뀌는 경우는 이 정도로 어렵다. 대신에 된다면은 말한 대로 큰 폭의 그 수익률이 있겠죠.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요. 이게 진짜 될 수 있나? 진짜 괜찮나? 이익률에 매출액의 최소한 30%는 차지하나? 그 다음에 얘가 순수한 그 사업을 누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접근했을 때 이 퍼의 변화를 누린다면은 진짜 큰 폭이죠. 이런 거는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반 꼴등했는데 어떻게 1등까지 와서 서울대 입학했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이제 그런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굳이 지금 시점에서 SK온보다는 이노베이션 온도 심지어 적자야지.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PSR, 그러니까 매출액 비율로 가지 않고 PER 순이익 비율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얘네가 지금 상장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흑자 전환하자마자 상장 테크 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히려 강추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치? 뭐 얘가 뭐 더 올라갈 정유주예요 여러분. 정유주에는 정유주예요 그냥. 얘도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정유주예요 그냥. 그치. 어. 연차트 눌러보시면 그냥 보일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근데 이게 갑자기 땅 올라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환골탈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꼼꼼히. 환골탈퇴하지. 내 거 빼서 이제 분산 환골탈퇴. 환골탈퇴가 아쉽게 이렇게 빼서 따로 줘 이렇게. 왜 우리 기존 주주들은 하나도 못 떠? 그럼 차트가 새로 생겨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미국 같았으면 인적 분할해서 주식 나눠줬을 텐데 우리나라는 약간 재벌식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그 자기 지분을 더 소중히 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들은 못 누리지만 그렇게 하면은 회사를 갖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내 회사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경영권만 지키면 되니까 걔네는. 지분율이 엄청, 내가 이 회사를 뺏길 이유는 없죠. 왜냐면 내 지분율이 거의 한 80% 가까이 육박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속아서 좀 화난 거고 요즘에 되게 애널리스트 분이나 막 공격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 거짓말해서 그런가? 그치, 거짓말 안 좋지. 우리는 근데 그걸 좀 당연히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게임판에서 얘가 나한테 페이크 건 거잖아. 그치. 이거 좋은 패야라고 했는데 사보면은 이제 안 좋은 패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이래요, 여러분. 이런 시장이 원래 페이크 막 걸어요. 막 그 미국도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막 걔는 좀 더 공격적이에요, 미국은. 막 목표가를 아예 뭐 목표 주가를 막 밑에 되게 내려놔요, 이렇게. 그 지들 막 사. 뭐 요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맞아. 그럼 이제 보면서 아 이거 페이크잖아, 너네 그냥 이렇게 알아채리거든요, 우리는 그냥. 뭔 개소리야 이렇게. 네가 JP 모건이면 다냐 이런 느낌으로. 그치. JP 모건도 진짜 못 마시거든요. 지금도 곰이라고 걔네가 그런가? 그치, 뭐 약세장이라고. 누가 약세장으로 계속 무기던데. 뭐 요즘에 난리던데. 같은 회사 내에서도 누구는 강세고 누구는 약세다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그런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솔직히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우리 많다고 좀 생각해요. 왜냐면은 진짜 유튜브에서 나온 거 모습을 보면 진짜 저렇게 믿고 있거든 자기는. 지분 가치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투자를 직접적으로 안 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가치가 있는데 너네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지. 분명히 지분을 들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보는 시장이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무능한 게 죄라고 하면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왜냐면은 여러분도 그거 아실 거예요. 그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정말 극소수 1%가 될래나? 꾸준히 이익을 얻는 맞아. 투자자가 되게 없어요, 얼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빼고 얘네는 다 뭐 적폐다 뭐 하다 하기에는 우리가 좀 그렇잖아. 그치.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는 정말로 극소수만 꾸준히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뭐 모르는 사람 참여하지 마라, 모르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아니면 이제 악의적으로 속이는 애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좀 극소수라고 좀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나 무능한 거 많이 봤는데 악의적으로 속이려는 거 몇 개 못 봤거든. 그럼 이제 막 뉴스에 나오잖아. 주가 조작 사건이다 막 이렇게. 실제로 막 끌려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막 리딩방이랑 같이 해가지고 막 끌려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선량한 분들이 많았어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 갖고 뭐라고 막 하긴 우리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잘 알아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우리가 대처 잘하고 하면은 되지 않나? 그래서 뭐 굳이 변명을 해주자면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럴 수 있다. 거의 그리고 우리가 보기 대부분이 몰랐고 악의적인 애는 오히려 극소수지 않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SK 이노베이션에서 지분가치 있다는 보고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반영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개인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다 모르면은 뭐 우리 믿으면 되나요? 뭐 모르겠네 이걸.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근데 우리도 틀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이 너무 틀렸잖아 작년에.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저희가 실력을 올려서 한번 최대한 알려드려 보는 게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 그렇지 너무 큰 건 변하기 좀 어렵잖아. 지금 최선은 우리 수업료 내고 실력을 올려서 유튜브로 최대한 잘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게 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일단은 댓글 질문 같은 거 좋은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거나 왜 지분가치가 자꾸 안 된다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약간 조금 같이 소통해 가면서 배우는 게 가장 지금은 좀 좋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 투자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투자를 잘하는 사람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겠지. 그치? 우리도 여태까지 고생한 게 투자를 계속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되게 그래 하면 알겠다.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 난 알았다. 난 투자 안다. 뭐 벌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꽤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LNF 그 리픽싱이 있는 것도 우리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좀 알겠다. 내가 아는 순간이 나왔을 때 이건 안다. 이건 안다. 요것만. 모든 걸 안다가 아니라 이 순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미래 고성장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요 순간은 알거든요. 그 외 순간은 몰라. 막 경기순환조 이거 뭐 회생 뭐 이런 거 어렵단 말이죠. 행동주의도 못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만 한다 이렇게. 요거는 안다 우리가. 여러분도 뭔가 누군가를 투자를 믿을 때 아는 거. 그 아는 것만 믿으시면 되겠네요. 내가 요것만 안다 이렇게. 모든 알고 내가 모든 걸 다 다르고 내가 거부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요 순간을 안다라고 조금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치? 전체에 통달하는 거는 뭐 없지. 버핏도 다 몰라요. 자기가 아는 그 가치 투자에서 유일한 해자가 엄청 큰 기업밖에 투자 안 하거든요. 모든 투자자들이 각자 그래서 특기들이 있어요. 특기. 그래서 우리가 사실 투자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투자 철학이면 어렵잖아요. 투자 특기라고 말을 해요. 너 뭐 특기가 뭐야 이렇게. 전공이 뭔데 너 그래서. 맞아. 우리 고성장이 되게 전공이거든요. 그걸 미래라고 우리가 표현한 것도 사실 고성장주예요. 너 전공이 뭐야 했을 때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 막 이러면은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투자자에서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배울 게 없다라는 게 네 전공이 뭐야 이렇게. 네 투자 철학이 뭔데? 너 투자 어떻게 하는데? 했을 때 대부분 뭐 이런 말은 내가 뭉뚱그려서 뭐 말하던데 애매모호하게. 그치.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다 여기 갔다만 여기 껴도 저기 껴도 좀 맞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PI가 높다, 싸다, 뭐 들어간다. 올해 몇 % 이익. 그래 그것도 좀 이상해. 너네가 올해 투자를 하는데 몇 % 이익을 얻을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야 얘는 투자 특기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별로 믿지 마요. 굳이 그냥 거시경제만 계속 얘기하고. 거시경제 얘기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딱 한 명 봤다. 두 명 봤다. 코스탈로니. 그 다음에 누구야? 전천후 펀드 레이달리오 씨. 여기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게. 심지어 그 사람들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금리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니까요. 딱 보면 우리가 레이달리오는 경기 순환으로 전체 순환으로 투자하는 걸 딱 보이거든요.
코스탈론이 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그치. 이 아저씨가 제일 처음 했었고. 그래서 뭐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문적이지 않다. 그거는 여러분이랑 똑같은 지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보고 배운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어렵네요 여러분들. 뭔가 누굴 믿어야 돼 누굴 믿지 말아야 돼 이것도 알려주고 싶었었는데 사실 좀 어렵네 이거. 맞아. 근데 어쨌든 일단 SK로 다 돌아오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시나리오 중에 갈 거고 후자 쪽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결론 좀 지어볼게요.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냥 LG 엔솔 사요. 맞아.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 운 좋게 그 오버행 때문에 내려왔으면 땡큐죠 이거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 좀 할까?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이래서 만나요. 안녕. 예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영진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댓글 칭찬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